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브 새통수라고 합니다. 그라시아스. 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틀 만에 뵙는데 어떻게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도 심하고 날씨도 쌀쌀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들 집에서 계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일은 방송을 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1절이라는 공휴일이 껴있어요. 시장이 없으면 저는 필요가 없죠. 시장이 안 움직이면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을 안 찍을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알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제법 건방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의자예요. 이게 접니다. 모자 쓰고 있고,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사실 저의 평소의 방송 자세예요. 이거죠. 맨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마이크 소리를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제가 차트 보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제 욕심,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불을 이렇게 다 꺼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안 보여요. 가격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모니터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너무 심해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쭉 빼서 현재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크고 평소처럼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다들 아실 건데, 잦은 음주, 잦은 흡연, 잦은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삼일체처럼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목이 안 좋아졌어요. 차트 볼 때 우악을 지르고 난리를 지겨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좀 듣기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그리고 전 새통수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아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해가 되기 싫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얘기 조금만 하고 바로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이랑 HLB 그룹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걸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버스부터 간단히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차트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주식을 여러가지 다방면의 각도로 이렇게 만질 수는 있어요. 회사의 가치, 그리고 PER 값을 보고 할 수도 있고, ROE, 그리고 금리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채권을 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 유가를 보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선물, ETF, 상품 등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지들을 싹 밀어버리고 차트로만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흐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버스 차트예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코로나 폭등장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돈을 푸니까. 미국이 풀면은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따라합니다. 금리 낮추고 돈 다 푼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오르겠습니까? 주식이 오르죠, 당연히.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 대상승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운 좋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뽀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인버스를 밀었는데 정말로 인버스가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있었어요. 3,815원인데 그 자리가 깨지더라도 저는 인버스를 계속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일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고를 외쳤어요. 인버스 넣어라, 담아라. 여태껏 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폭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선택의 음봉이 딱 뜹니다. 그게 4,385원 그리고 4,485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일봉이 뜨면은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이빨을 많이 까고 있는데 결론만 짓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자리를 넘으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6,000원까지 열립니다. 제가 6,000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6,000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밑으로 뚝 떨어질 때 일봉들이 많은데 의미 있는 일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비었어요. 6,000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3,815원에서 4,000원 이렇게 올라도 지금 신용개미도 다 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주식 안 하잖아요, 요즘.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넘고 여기까지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공황이에요, 공황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열리는 게 저는 겁나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선택의 일봉에서 투닥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뻗어나갈 수도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푹 숙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1년 가까이를 인버스를 계속 밀었어요. 한 번을 뭐 인버스가 떨어진다,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이유가 있는 일봉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전부 다 사실 뭐 이 주식도 투자를 하고 저 주식도 투자를 하고 모두 다가 뭐 ETF 상품, 요 인버스 뭐 레버리지 투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지 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 다 이거 넘어가면 진짜 사실 답이 없는 구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저기 뭐 금리 올린다, 몇 bp 올린다, 뭐 0.25, 0.50 막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란 게 지금 생겼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구석 차트 보는 놈이 뭐 경제 깔짝깔짝거려가 죄송한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호소를 하냐면, 전쟁이란 게 만약에 발생 안 했다면, 뭐 러시아가 이렇게 막 안 했다면은 차트상 인버스는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좋아지는 게 맞아요. 딱 그럴 타이밍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잘 마무리되면은 제가 볼 때 좋은 시장 열립니다. 여러분들 한 8, 90% 좋은 시장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을 뭐 5번, 6번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하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합니까? 요즘 누가? 주식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식 안 한다고요. 접는다고요. 아니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이때 상승량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지금 이게 새벽이 되니까 또 이게 올라옵니다. 감성이 또 올라오는데, 뭐 인버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분석하죠. 예, 지금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시장이 1년 가까이가 너무 안 좋았고, 거기에다가 뭐 금리 인상에 뭐 전쟁통에 해가지고 모든 주식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잃은 거 아닌가, 돈 날린 거 아닌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종목 이렇게 보면은 90% 이상은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손해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풀어봅시다. 제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가족이라 생각하고 분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차트를 봐드릴 테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떡을 쌀 테니까 글을 써라,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표들도 있고 회사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셔가지고 살아나옵시다. 절대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해보겠습니다. 에이텍 평단 37,000원이에요. 이거 대선 관련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37,000원 요런 데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길게는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은 상패수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당장에 뭐 관리 종목 뭐 없어진다,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보여요.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센 자리를 이렇게 4개를 꼽아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요 밑단 고점에서 이렇게 물렸다면은 저는 요 내선에서 물 탑니다. 과감하게. 그런 다음에 지켜볼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이 녀석이 지금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이 특정 대선 인물이 무슨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끝나버리면은, 그러니까 대선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쫙 내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 자리는 원래 지들이 놀았던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테마가 오기 전에 놀았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해볼 만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물을 타서 평단을 일단 비벼야 돼요. 비빈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비벼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하지만 저항이 제법 있어요. 요 위에. 지금 서야 되는 자리에서도 못 섰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물린 사람들도 많고 저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탄다면은 평단은 낮추고, 그리고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일단 제가 가격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면은 타세요. 소액으로. 그걸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가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8,466원, 11,880원, 14,369원, 16,488원이에요. 저는 요런 자리에서 물 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안 판 거 보니까 뭐 대출 넣고 뭐 신용을 쓰고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물 타고 브레이크 잡히고 뭐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상향을 좀 치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쯤 돼서 댓글을 한 번 더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제 눈에 띄게 이모티콘 별표를 쫙 붙여가지고 댓글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뭐 이 종목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방법이 있다. 여기서 턴을 칠 거다. 물론 맞아요. 보십시오. 이런 자리도 칠 수 있어요. 지금 자리 자체가 왔어요. 안으로. 궤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왔잖아요. 요 안에. 뭐 하여튼 제가 말한 횡보 아니면은 턴을 치는 느낌이 든다. 모습이 보인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내선은 이탈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해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 자리가 세력이 사놓은 평단이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자마자 제가 좀 질겁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박았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해서 얘는 지금 작전주예요. 작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가격 3개를 얘기할 건데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좀 위험해요 진짜. 하지만 6076원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박았을 때 특이한 일봉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 축이 있다, 박혀 있다, 막아야 된다, 여기서 쓴다, 여기 쓴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 보이거든요. 딱 3개예요. 5,646원, 6,557원, 8,076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8,390원이거든요. 거의 다 왔죠 지금. 사실 이런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 어떤 자리보다 만나는 자리가 요 세 가격이에요. 이 돈 날려도 된다, 이 돈 없어도 된다. 만약에 그런 돈이 있으면 안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괜찮은 자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박았지만 여기서 움직임을 보여준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이런 반등? 저는 말 같지도 않은 곳에서 반등 쳤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반등 의미 없습니다. 결국엔 흘러내려요. 이 자리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해 주겠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5,646원에서 8,076원입니다. 요 사이 공간은 그 어떤 자리보다 달라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작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날려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차트 분석하다가 방금 담배 한 대 피고 왔거든요. 일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놀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실. 문제가 없는 종목이었고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사실.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보이는 이 뾰족한 거 하나 있죠. 여기 산 하나가 있는데 얘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확대를 좀 할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칠 건데 얘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여기 전부 세력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세력이 들어왔다 이 말은 세력이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세력이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더니 한, 둘, 셋, 넷 이렇게 4개나 때렸거든요. 안 보였던 놈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밑바닥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게 설거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세력의 뭐 이탈, 세력이 나갔다. 이게 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게 저는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설거지일까봐. 안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설거지 확정, 안 좋은 거 확정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은 세력의 이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쳐 떨어지는데 이상한 자리에서 세력이 포착이 된 데다가 그 자리를 지금 살리고 얘들이 갔으면, 그러니까 요런 자리라도 기본으로 살리고 갔으면은 몰랐는데 거기까지도 이탈하고 지금 밑에서 일본들이 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시장이 안 좋고 구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차트 자체가 이상해요 이거. 이런 게 세력의 이탈 아니면 설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 기준에선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또 저 세통수 저 새끼 뭐 설거지를 한다 뭐 팔아야 된다 이래가 팔았는데 올랄까봐 제가 그게 걱정인데, 제가 보는 차트는 그래요. 제가 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안 좋아요 지금 이 자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15,300원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 녀석이 살려면은. 근데 지금 그것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구린 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내리꽂았는데 여기서 지금 한, 둘, 셋, 4개가 지금 일본들이 이상한 게 보이고 갑자기 안 나타나야 될 자리에서 세력들이 갑자기 많이 보이고 거래까지 실렸어요. 이런 거는 주고 간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하여튼 지금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고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얘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건 뭐 계속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르다고요. 세력이 들어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것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금요일이죠. 고가로 28%까지 뛰었고 종가로 19%로 마감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거래도 제법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일봉들이 잔일봉들이 많았어요. 짤막짤막한 것들이. 근데 제일 롱바디죠. 그래서 새통수 저 녀석이 여기를 뭐 세력의 자리구나 뭐 특이봉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걸 기대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아쉽지만 얘도 사실 제가 보는 세력의 일봉은 아닙니다. 이게 왜 아쉽냐면 신풍제약 오는 얘는 상한가 쳤거든요. 거기에다 거래 지금 실린 거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새통수 저 녀석은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신풍제약 오도 제가 볼 때는 특이봉은 아니에요. 세력이 관여를 한 일봉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새통수는 매일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특이한 일봉, 특이점, 세력의 일봉 제 기준에서 그런 게 뜨면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이 종목은 이래요. 사실 지금 손절치기도 늦었어 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난 못 쳐 이거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분석을 앞으로 뭐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뭐 회사가 이런 진짜로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세력의 이탈 그리고 설거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거는 안 보여 지금. 물론 금요일날 나왔던 이 일봉이 특이봉 세력의 일봉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설거지의 조짐 뭐 이거 뭐 물량을 떠넘기는 조짐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HLB 그룹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HLB 그룹 애들이 그래도 한참 멀었지만 조금 숨통을 트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고 일어나면 보시겠지만 러시아 푸틴 미친 또래 같은 놈이 무슨 뭐 핵 공격을 한다니 무슨 막 그런 얘기를 씹으리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미장도 좋았어요. 그리고 주말 동안 비트코인 이런 거 그러니까 금융 자본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월요일 시장 좀 있으면 열리는 월요일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아마도 분위기가 좋았던 HLB 그룹 그대로 월요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거의 확정시 됐었는데 몇 시간 전에 도라이 같은 놈이 핵을 쏘온다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근데 지나라 바로 옆에 누가 핵을 쏘겠습니까? 그 바람만 타고 가도 그 자기들 그런데 누구나 안 쏠 걸 알지만은 찝찝하잖아요 그거. 뭐 하여튼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썩은 장이 될까봐 그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우울한 얘기 하지 말고 HLB 파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할 게 없어요.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은 왔어요. 제가 볼 때 시간만 흐르면 된다. 지수가 좋건 안 좋건 얘는 횡보를 이렇게 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반등이 올 것이고 보고 있어요. 잘 HLB 파워는 자기 자리에 왔으니까 올려야죠. 그래야지 장사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볼 건 없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회장의 딸들이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근하게 있을 게 아니고 대응입니다. 얘는 그냥 HLB 테라피틱스 머리 이마 위에 그냥 대응이라고 붙여놓으면 돼요. 하지만 대응을 안 해도 되는 자리가 딱 한 군데 있는데 12,756원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응이에요. 12,756원 여기 오면은 만약에 또 여기 담아놓으면 언젠가는 요렇게 무슨 핵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난리를 치겨도 결국에는 또 요렇게 또 올라올 거니까 그런 자리입니다. 12,756원이 그거는 맞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대응이에요. 제가 볼 때 일단 첫 번째 대응이죠. 14,500원이에요. 시초가 종가상입니다. 이탈 시 얘도 잘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 2 이틀 동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홀딩이죠. 이 녀석은 올라갈 때 제가 볼 때 16,250원 그리고 16,700원 요런 데서는 한번 정리를 해주고 안착하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방송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대응이에요. 푸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녀석은 사실 차트로 봐도 깔 게 없고 회사로 봐도 깔 게 없고 뭐 시총을 봐도 깔 게 없고 깔 게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 10명을 우리나라에서 뽑거나 뭐 해가지고 이 종목 이 회사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얘를 막아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러시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켜볼게요.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이니까, 괜찮은 모습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 녀석은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11,300원요.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바로바로 이게 시세를 주거든요. 아쉬운 게 금요일날 요 안으로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11,300원 위로, 그러니까 꼬리는 찌르긴 했지만 안으로 인이 못 된 거는 아쉽지만 이 녀석은 분명히 2층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판 다시 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애예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안 들어가면은. 얘는 분명히 요 안으로 들어올 애입니다. 그거를 지켜봅시다. 지금 또 저는 HLB 제약이 여기 밑으로 1층으로 꼬라박는 확률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1층 꼬라박으면은 얘는 신용이란 신용은 없어져요.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종목. 유령이 돼버립니다. 그냥. 누가 사겠습니까? HLB 제약을. 저는 최소한 얘들을 2층으로 올려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와야지 개미들이 냄새를 맡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얘가 금요일날 고가로 25%, 종가를 16%로 마감을 했어요. 느끼셨을 겁니다. 끝난 게 아니란 걸요. 느끼셨을 겁니다. 장사가 된다라는 것을요. 충분히 군침 돌게 만들죠. 이 녀석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락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 하락이 떨어지는 요 자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건 맞지만 요 자리에서 서야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 넥사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이탈을 안 했잖아요. 떨어지면서도 살렸고 떨어지면서 살렸고 떨어지면 살렸고 떨어지면 살렸고 밑으로 박았다가 또 위로 살렸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계속 같이 맴돌고 있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얘는 지금 설거지 무슨 뭐 이탈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세력들의 이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걸 봐야 돼요.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종목이 팔았던 사람도 다시 사게 만드는, 팔았던 사람이 아쉽게 만드는 종목이에요. 많이 떨어졌어, 손해를 봤어, 이거 다시 안 봐, 이게 아니에요. 가격 오면 사야지를 만들게 하는 종목이라니까요. 세력 이탈 설거지를 누가 이런 식으로 칩니까? 왜요? 또 뭐 나노코박스인지 나오면 재료 설명이라면서 꼬라박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넥사 지금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녀석이 종가를 16,900원 위로 못 갔다.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그게 좀 아쉽고, 이 녀석이 좋은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은 또 시장이 쳐누를 것 같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만 유지를 해주고 재료만 이렇게 딱 진짜 적절하게 이렇게 팡 터뜨려 주면은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요런 자리 제가 보는 정고인데 요런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종목이고 녀석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 회사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니 무슨 회사 뭐 미래 발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막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영업 실적 막 이런 걸로 가면 그냥 구데기 쓰레기 회사죠. PR값 막 이런 거 개쓰레기입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얘는 그 어떤 종목보다 명확하게 티를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3개면 그냥 희망 고문도 아니에요. 모든 분석이 끝나요. 사실 이건 맞아요.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내렸을 때가 코로나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폭락장 때 이때 코스닥 지수가 400 몇 포인트였어요. 그때도 지금 여기 살렸잖아요. 8,000원대 맞잖아요. 그리고 216 때 뭐 상패된다, 전체적으로 다 쓰러진다 이렇게 했을 때도 살렸어요. 지금 그때보다 안 좋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안 좋냐고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실체가 없는 제약 바이오예요. 두둑한 뭐 배당금을 주냐, 뭐 그딴 건 안 하고 뭐 유증이니 무증이니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딱 하나가 뭐냐, 브레이크가 잡히면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반박 못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반등을 치기 시작하면은 크게 칩니다. 그 자리가 지금 거의 다 온 데다가 지금 여기 예전에 그 몇 개월 동안 횡보쳤던 그 자리도 지금 살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과학은 사실 걱정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쓸 때가 됐고 이제 받는 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HLB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16도 있고 베트남 백신으로 해가 기대감을 해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량 싹 줄여놓고 이렇게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회장은 뭐 소통한다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뭐 백신을 뭐 긴급 승인이니 한다 얘기하면서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안 믿겨. 거기에다가 매년 같은 적자지, 내년에는 뭐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이, 당장에 뭐 상폐할 것 같이 불안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말을 하면서도 분석을 하면서도 차트를 보면서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 백신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렸어요. 된 게 아니야. 긴승이 되고 뭐 정식 승인 그런 게 아니고 기대감 하나로 6만원까지 올렸거든요. HLB가 재료가 많잖아요. 무슨 뭐 아미니 뭐 선낭 뭐 이상한 거 많더만, 뭐 암 많잖아요. 그거를 베트남 백신 기대감 올렸던 것처럼 만약에 해버린다면 여기보다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안 된 것도 아니야. 그 216 때 나왔던 것도 아니래. 재료가 잔뜩 있어. 터뜨리지도 않았어. 근데 얘를 없애겠습니까? 코스닥에서 이거 상패를 시키겠습니까? 관리 종목에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관리 종목에 안 넣으려고 회사들 인수하고 하잖아요. 얘 무너지면은 관련주 지금 HLB 뭐 넥사도 HLB로 바꾸려고 하던데 그 도미노처럼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만약에 사기 회사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재료 몇 개 있잖아요. 그거 해먹고 끝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마지막에 한탕 치고 갈 것 같은, 진짜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HLB 세력을 너무 크게 봤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과대평가를 했다선 치지만 기대감 이거 하나 가지고 헤쳐먹을 그런 개 조막손이겠습니까? 기름이 확 끼인 애들 여기 잔뜩 놔두고 여기서 왜 끝내겠습니까? 나는 그거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고기 잔뜩 놔두고 비계 여기 몇 개 쳐먹고 끝내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고 재무제표도 안 좋아.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을 계속 빼기만 해. 거래량 죽여놓고. 이러면은 개인 주주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믿을 게 없거든. 삼성이나 LG, SK 하이닉스 걔들은 결국에는 뭔가 이끄는 재료가, 남들 다 아는 재료지만 재료라는 게 이끄는 실체가 있거든. 근데 얘는 없어요. 판다니까요.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 종목을 안 팔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얘가 조금만 반등치면 4만원 되고 5만원 되면 팝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얘기하는데 얘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세력이 다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베트남 기대감보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저는 회사 안 믿어요. 이 종목의 세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세력이 무슨 뭐 정신 나간 놈이 아닌 이상 여기서는 이걸로는 안 끝낼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기댈 게 없어요 사실.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까지도 안 좋아요. 전쟁한다 합니다. 못 믿어요. 못 믿는데 세력 하나 믿어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주식은 신도 몰라요. 하지만 푸틴이 지금 너무 밀어붙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스닥 따라서 우리나라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미장이 올랐지만 그래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멘탈 나가시지 말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좀 쉬시고 다음날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말하면서 눈에 막 눈물이 맺힙니다. 맺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러셨어.